오늘 양 시장이 모두 플러스권이고요.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의 김학준 스몰캡 팀장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코스피는 꽤 상승해서 이제 2280선까지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직 코스닥은 700선을 못 뚫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부진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시장?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중심으로만 좀 어느 정도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이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좀 대형주들, 특히 이제 코스피에 포진해 있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한마디로 바이오라든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코스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이러한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었던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갈리게 될 것인데 만약에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흐르는 기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라는 금리 속도 조절론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이제 좀 있는 반면에 이것이 실제 현실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좀 성장주가 좀 올라가는 모양새를 나타내 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벌어질 갭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벗 가능성, 그러니까 피벗이 일어나면 네. 오늘 이제 캐나다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미국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또다시 성장주가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이거 꼭 중소형주만 놓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지금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그런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만약에 연준이 여전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론을 돌고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성장이 확실한 아니면은 이제 기계라든가 아니면 전력망 구축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 그런 중심적으로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중심적으로 네.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 속도 조절론이 실제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모멘텀들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SITC가 지금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게임 쪽 같은 경우에도 지스타가 지금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 4분기 때 출시된 게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탄력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까 중소형주 중에 조금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 몇 개 소개해주고 가십시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 중에 첫 번째는 모트렉스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트렉스라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인포테인먼트의 거의 메인 시장 쪽인 북미 유럽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에서 대부분 다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트렉스가 차지하는 부분들은 남미라든가 중동 그리고 뭐 동남아, 인도의 일부 이렇게 해서 이머징 시장 쪽으로 좀 더 포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그런 이머징 시장의 그런 판매량들에 따라서 주가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네. 올해 들어서는 이 흐름들이 약간씩 좀 바뀌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트렉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가 단순하게 인포테인먼트 이머징 시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형 차량이라고 하는 PBV 시장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모트렉스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모트렉스한테는 이머징 시장이 아닌 메인 시장으로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회사의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제 아무래도 콘크리트와 관련된 펌프차와 프레싱붐을 지금 공급하는데 그쪽에서의 성과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어저께 공시 나온 상황인데요. 이제 배터리 팩에 새롭게 진입하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쌍용차와 5년 동안의 배터리 팩 공급 계약을 이번에 이제 공시로서 어저께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배터리팩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군요. 근데 이제 쌍용차는 전기차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쪽은 이제 성장성을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얘기하셨던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자회사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콘크리트 매설과 관련된 네. 이제 펌프차와 그다음에 이제 플래싱붐 직접 그 매설하는 지역에 내려 꽂아서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네네네. 직접 지금 쏘는 그림이 나가네요. 네. 그림에 보시듯이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매출 비중으로 봤었을 때 미국이 대략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지역 20%, 그다음에 중동 지역 15%, 그리고 유럽 지역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들이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중동 지역 역시도 이제 플랜트라든가 네. 다양한 그런 건설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래싱붐과 콘크리트 펌프차와 관련된 수요들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 지역들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USD, 달러로서 매출이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들이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듣기에는 아쉬우니까 하나를 더 들으려고 하는데 모트렉스의 실적은 어떨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다음 종목 가시죠.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 봤었을 때 저희가 지금 올해 예상한 게 OP 기준으로 대략 한 44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40억. 네. 네.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분기와 2분기 때 합해가지고 190억을 했었고 하반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쪽이 강세잖아요. 네.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회사도 마찬가지고 달러로서 전부 다 매출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와 관련된 수혜들이 이제 좀 예상이 된 바여서 충분히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있으시잖아요.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업체는 이제 플라즈맵이라고 이번에 신규 상장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가 제작해서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많이 수주를 받은 것이 멸균 처리기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의료기기들을 실제로 멸균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다 보면은 대형 의료기기 안에 멸균기에 들어가서 대형으로 많이 다수로서 멸균이 되는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간단한 것들을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라즈맥 같은 경우에는 이 멸균 처리기를 소형화시켰고 속도도 한 7분 이내로 굉장히 빠르게 줄여놨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조그만한 이제 중형 병원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거 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네. 임플란트와 관련된 표면 처리 기계를 만들어서 지금 공급 계약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즈맥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아이템으로서 향후 성장성이 현재 뛰어나게 나타날 것을 보고 있고요. 이미 알겠습니다. 수주 받은 것이 2,200억 정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네. 실제 매출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플라즈맵.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키움증권 김학준 스몰캡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